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등수학 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과 원소라는 단원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집합이라는 말 뜻을 좀 살펴보신다면 과연 얘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집합이란 말을 쓰는 게 뭐 군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수련회 가가지고 뭐 집합해라 뭐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집합은 어쨌든 간에 좀 모여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모여가지고 쫙 서가지고 뭐 1조, 2조, 3조 막 쭉 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의 집합도 모여있는 거긴 한데 얘는 이제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이 모임이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 대상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해야 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집합과 집합이 아닌 걸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 뭐 이런 게 집합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자, 기준이 분명하지가 못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게 난 수학 잘해 라고 하지만 이게 분명히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잘한다, 누가 잘한다 표현이 좀 불분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또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이 모임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키가 커? 그럼 어떤 게 큰 거지? 180이 넘으면 큰 건가? 아니면 뭐 농구 선수들은 뭐 2m, 뭐 2m 20,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얘도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잡았을 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좀 이걸 집합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준다고 한다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100점인 학생들의 모임이다 라든가 분명한 걸 줘야 돼. 마찬가지로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이걸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합이라고 하는 건 모여 있는 것인데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잠깐 바꿔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바꾸자고? 뭐 중간고사 성적이 100점 뭐 이렇게 말을 좀 바꿔준다든가, 얘도 키가 180cm 이상이다. 자,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좀 주게 되면 이걸 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더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합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런 기호를 쓸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집합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려면은 이렇게 중괄호 두 개를 갖다 쓰셔서 저 집합 기호를 펼쳐 두시고서 이제 집합을 얘기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집합을 구성하는 애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ABC라고 해서 내가 이걸 집어넣게 될 텐데, 자, 이걸 뭐 집합 A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 ABC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이름은 각각을 원소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이제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잘 판단을 해둡시다. 일단 집합을 얘기할 때 집합 기호라는 걸 가져오실 것이고, 그 집합 안에다가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을 건데 그 친구들의 이름이 원소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은 A의 원소, 집합 A의 원소가 A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짜리 요 기호를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몰 a라고 하는 소문자 a는 집합 a에 포함된다, 원소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뭐 b라는 것도 당연히 A의 원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D라는 애는 A에 없으니까 D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게 되면 누구의 쓰임을 알 수 있다, 이 기호와 이 기호의 쓰임에 대해서 아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표현 방법이라고 이름을 한번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자,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저게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올 건데 이 각각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A란 집합이 있는데 얘를 1, 2, 3, 자 이렇게 썼어. 말 그대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친구들 각각을 원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그치? 그 원소를 나열해 놨단 얘기예요. 그래서 1, 2, 3을 집합 기호 안에 쭉 써놓는 방법,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원소를 나열했다. 오케이.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조건, 뭐 요거에 대한 공통적인 성질 같은 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게. 걔를 갖다가 제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쓸 거야. 1, 2, 3이니까 뭐 3 이하의 자연수. 이거 x는 좀 쓸게요. 자, 3 이하의 자연수. 왜냐면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그랬거든.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공통적인 성질 중에 내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3 이하의 자연수란 얘기야. 그래서 x는 3 이하의 자연수. 자,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가 원소의 형태이고 여기가 조건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바를 기준으로 해서 바 앞에 나오는 것이 원소의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가 그 조건이 되는 건데, 자 어떤 걸 좀 비교해 보고 싶냐면 이런 게 있을 거야. x는 3 이하의 자연수. 자 이런 표현과 또 2x x는 3 이하의 자연수.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두 가지 집합을 표현했다고 했을 때 우리 위쪽에 써 있는 이 친구는 x로 나오겠네. 근데 그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이야. 그래서 쟤는 이런 집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인데 그 표현은 x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1, 2, 3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얘는 2x로 표현이 될 거야. 근데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이니까 이 집합은 2, 4, 6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친구가 형태가 되고 뒤에 친구가 조건이 돼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신 겁니다. 요걸로 표현한 애는 요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걸로 표현한 애는 또 요걸로 표현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문제를 또 푸실 때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서, 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야. 그림이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했잖아. 이 안에다가 원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짜리일 때보다 우리가 뒤쪽에 가면 이제 집합의 연산이란 파트를 또 배우게 되는데 그쪽에서 뭐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그 연산에서 이제 뭐 교집합, 합집합 그 것들이 쭉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그런 것들이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집합의 분류를 해볼게요. 이번엔. 자, 다음은 집합의 분류. 자, 여기서의 분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유한 집합이 있고, 두 번째는 무한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이랑 무한이란 또 말뜻을 좀 살펴본다면 유한 뭔가 한정적인 거야, 그렇지? 한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의 이미지는 막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럼 이거는 누구나 유한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치? 세 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무한이라고 하는 건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 아닌 집합.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자연수 전체다 라고 하면 얘는 1, 2, 3, 4 모든 자연수는 끝이 없게 쭉 써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더라.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 무한집합은 무한계인 거. 사실 여러분들이 무한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셀 수 있다 없다, 근데 엄밀하게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쪽에 있어요. 자, 무한집합 그냥 무한집합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유한집합은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게 몇 개니? 이걸 물을 거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유한집합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호를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N, A다 라고 하는 것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NA라고 하는 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뭐 이게 넘버라고 해서 이제 그 N을 갖다가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썼던 이 친구를 갖다가 내가 집합 A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이것은 당연히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 맞지? 그치? 뭐만 세보는 거야. 그냥 집합의 원소에 하나, 둘, 세 개 들었네. 그래서 NA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의미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 집합을 막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의문점이 안 생겨요? 선생님, N, A가 0인 경우도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좀 정의를 할 텐데, 걔가 바로 공집합이란 애예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전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친 기호, 저 기호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 친구는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그런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저 친구의 이름은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또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그러면 자, 이게 얼마겠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뜻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이니까 얘는 빵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쭉 하다 보면 막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 또 원소로서 막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텐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경우는 집합 기호가 펼쳐지고 그 안에 공집합이란 원소가 들어있는 경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얘는 1이다. 이걸 좀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야. 오케이? 얘는 그냥 공집합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원소 하나가 들어있다라는 의미야. 또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0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는 뭐야? 1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0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또 생각할 게, 나중에 쭉 배우시겠고 오늘은 그냥 간단한 개념만 하는 거니까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거이면은 뭐 뒤쪽에서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뭐 이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조금씩 생각을 해가면서 이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자고. 자, 이건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우리의 관심은 뭐다? 유한집합 쪽에 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호가 하나 들어가더라. NA는 얼마? A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경우 중에서 특별한 경우로서 NA가 0인 집합이 있더라
그것의 약속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하면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갈게요. 우리 24쪽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짚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부분집합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예제를 좀 풀어가면서 정리해 갑시다. 자, 보시게 되면 집합이란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건 키가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준 없는 말보다는 160 이상이다, 180 이상이다 라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해야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따로 막 쓰진 않을게.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묻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렇지? 광역시를 쭉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정글고등학교 졸업생의 모임이다. 당연히 정글고 나왔니 안 나왔니 구분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3번, 김수현과 닮은 사람들의 모임. 그렇지?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칭 김수현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남들이 에이 아니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는 또 겸손할 수 있지. 난 안 닮았어라고 하지만 진짜 제 김수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4번,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너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숨마 쿰라우데 수학 시리즈 저자들의 모임이다. 자, 역시나 이거를 책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겠지, 그렇지? 답은 3번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어플리케이션 1번도 같은 이야기겠죠. 1번, 혈액형이 AB형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네 개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찾을 수 있을 거고. 2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게 잘하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죠? 2번은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3번, 키가 19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역시나 190이면 일로 와, 작으면 빠져 이걸 거 아니야, 그렇지? 출생지가 서울인 사람들의 모임, 역시나 서울이면 일로 와, 딴 데 태어났으면 절로 빠져. 가능하죠? 고등학생들의 모임이다. 고등학생이면 일로 와, 아니면 절로 가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더 확실히 집합이 아닌 것은 2번이라는 거지.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원소라는 애를 얘기를 했죠. 집합기호를 가져다가 그 집합기호 안에 집합을 이루는 요소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요소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포함이 된다, 원소이다 라는 기호였고요. 이런 기호가 A의 원소가 아니다,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2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40보다 작은 6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만드는 거야. 뭐를? 원소나열법으로 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6, 12, 18, 24, 30, 36까지 이렇게 이야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A는 6을 포함하지 않는다. 6이 여기 있지? 1번 틀렸죠? 2번, A는 10을 포함한다. 10이 여기 없죠? 얘도 틀렸죠? 3번, 24가 여기 포함된다.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4번, 30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여기 있는데 틀렸고, 40은 A의 원소이다. 여기 없어요. 역시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린 게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원소나열법이 있고 조건제시법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더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26쪽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그젬플 2번이 있는데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A가 X, X는 5보다 작은 X는 자연수. 그다음에 이거 조건제시법인데 이 원소의 형태라고 그랬고 이 뒤가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를 쓸 건데 5보다 작은 자연수들을 다 갖다 써달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바꿀 수 있다? 1, 2, 3, 4라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써 있냐면 B
얘는 1, 3, 5, 7, 9 땡땡땡땡 가고 있단 말이야. 아, 땡땡땡땡이 들어갔으면 요거랑 같은 건 일단 뭐 무한집합 얘기도 했으니까, 그치? 쭉 가는 애야. 근데 보니까 공통인 성질을 확인해 봤더니 홀수네요. 맞습니까? 홀수. 그래서 표현은 x바 x는 홀수, 이렇게 쓰셔도 나는 x가 이제 홀수니까 그 홀수를 쫙 깔아놓은 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홀수의 표현은 또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짝수는 2n, 홀수는 뭐 2n-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 2n-1이라고 원소의 형태를 주고 여기다가 2n-1 이렇게 준 다음에 n은 자연수. 자, 만약 이렇게 쓰시게 된다면 n이 1부터 출발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이고 2를 대입하면 3이고 3을 대입하면 5란 말이야. 그치? 그럼 자연수를 쭉 대입해가는 과정에서 얘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게 이그젬플 2번이었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어플리케이션 3번 봅니다. 자, 3번은 뭐 같은 얘기죠. 자, 1번에 A라는 집합이 x바 x제곱 3x-4 x는 음의정수. 자, 그러면 나 x를 갖다 쓰고 싶은데 저 바 옆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x-4는 0이라는 식을 만족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거부터 풀어보자는 거야. 쟤를 풀면 x 플러스 4에 x-1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이렇게 나왔을 때 x가 음의 정수여야 되니까 x가 1 또는 x는 -4라고 한다면 내가 가져올 친구는 당연히 누구밖에 없어. 음의 정수인 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a는 집합 -4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다음 2번에 자, 2번은 3, 7, 11, 15, 19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어떤 규칙을 갖는지는 여러분들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거 뭐 우리 IQ 테스트 때도 해봤을 테니까 3, 7, 11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런 건 확인이 가능하지. 사씩 더해져 가고 있구나. 그치? 이런 느낌은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뭐가 더해져 가는 이런 느낌은 바꿔 얘기하면은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아요. 3, 7, 11, 15, 19 뭐 나중에 수열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건 4씩 더해져 가고 있구나. 그치? 그러면 4씩 더해져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4로 나눴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얘도 나머지가 3, 나머지가 3, 나머지가 3, 나머지가 3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그럼 홀수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의 모임이다. 이걸 홀수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친구들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친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난 이렇게 쓸게. 4n -1이라고 쓸게요. 이게 바로 뭐야? 쭉 보면은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7 해가지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친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n은 자연수 이 정도로 표현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비집합을 갖다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이 좀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집합 두 개를 줍니다. A라는 집합이 0, 1, 2 이렇게 되고요. B라는 집합이 3, 4 자, 이렇게 될 거야. 이때 C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대. C는
자, x 플러스 y래요. 자, 이게 원소의 형태야. 원소의 형태. 근데 x라는 애는 a의 원소이고 y라는 애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두실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기서 1을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4를 하나 가져오면 얘는 5라는 원소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5라는 원소가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게요. 얘들을 쭉 더할 거야. 그치? 더하면 3, 4, 5, 4, 5, 6 이렇게 더한 수들을 내가 표로 작성할 수가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여기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한다면 A, B.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3, 4, 4, 5, 5, 6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집합에서는요. 중복된 원소는 두 번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가 두 개 있다고 하면은 하나만 쓰는 거야. 그치? 하나만 쓰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3, 4, 5, 6. 자, 이게 C라는 집합이 돼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들이 그럼 궁금증은 또 이거잖아. 그럼 3, 5, 4, 6과 같이 이 친구들의 순서를 바꿨으면 다른 집합이 되나요?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요거 두 개는 같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얘는 이제 비순서쌍의 개념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어떤 건지만 가지고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같은 거다라고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집합의 특징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드렸는데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표현을 한다. 두 번째,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다음에 나오는 게 집합의 분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얘기를 드렸고 유한집합에서 특수한 케이스인 공집합이 등장을 했고 유한집합에서 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표현을 NA는 몇이다 라고 하면서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라는 것을 꼭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제 3번으로 갈게. 자,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찾고 그 원소의 개수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1번에 0보다 큰 음수라고 그랬어. 0보다 큰 음수면 몇 개가 있냐면 없어요. 그치? 음수는 0보다 작은 애들인데 0보다 큰 음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빵개야. 그럼 얘는 NA는 0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공집합 뭐야? 유한집합이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집합도 유한집합이다. 그다음 두 번째 2번은 일단 점점점이 붙었잖아. 2, 4, 6, 8, 10 점점점 이렇게 갈 텐데 얘들은 짝수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치? 그리고 그것의 끝은 없지, 그치? 그 끝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은 무한집합이죠. 3번 볼게요. 10의 양의 약수다. 1, 2, 5, 10 정확하게 나오죠. C라고 하는 게 1, 2, 5, 10이니까 얘 원소의 개수 몇 개? NC는 4 이렇게 쓰실 거죠. 원소의 개수 4개구나. 다음 4번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표현인데 D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공집합이 보인다고 해갖고 이거 원소의 개수 빵개네? 인 것이 아니라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 이 그림 자체, 얘 그냥 그림이라고 본다고 하면 얘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야. 즉 저 집합이라고 하는 건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N, D가 1인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당연히 1이니까 얘도 아까 유한이었고 얘도 유한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다음에 5번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다. 아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냐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야. 그러면 이런 얘기죠. 5n-3 n은 자연수.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이 뭐 2, 7, 12,
17 뭐 이렇게 가는 애일 테니까 뭐 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야. 그치? 그럼 확실한 건 뭐다? 어쨌든 얘는 유한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점점점이 들어가잖아. 끊기지 않고 쭉 갈 거야. 그래서 얘는 무한 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4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원소의 개수 빵개, 4개, 1개 요거까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으로 살짝 내려오시면 다음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5번이죠. 자, 얘는 1번 n 1, 2, 3, 6 자 플러스 n 2 자 이렇게 그럼 우리 n 괄호치고 집합이 들어갔다는 건 원소가 몇 개인지 골라라 라고 해서 저 값은 의미 아닌 정수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얘는 뭐 4 얘는 뭐 1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다음 두 번째 2번은 n 집합 0 플러스 n 공집합 마이너스 n 집합 공집합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지.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원소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1개죠. 그치? 원소의 개수가 1개야. 얘는 공집합 그 자체니까 공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합 0 집합 0이래. 집합 공집합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얘도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2번은 0인 거고요. 3번은 n 집합 x바 x는 15 이하의 짝수 자 여기에 플러스 n a b c d 자 다음 마이너스 n 1, 3, 5 자 이렇게 그러면 15 이하의 짝수 뭐 있어? 15 이하의 짝수 1부터래 2부터 14까지 7개 있죠. 7개 맞습니까? 2, 4, 6, 8, 10, 12, 14 A, B, C, D 요거 4 요거 1, 3, 5 3개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3 8개 이렇게 우리 원소의 분류까지 원소의 집합의 분류까지 쭉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린 새롭게 포함관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우리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우리 한글로 따지면 속한다, 포함된다, 뭐 속한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자 이런 사항들을 좀 볼까요? 이렇게 있고 B는 C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B집합과 C집합이 둘 중에 A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은 누구일까?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어떤 걸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거일 것 같아. 그 이유는 뭐야? 다 똑같이 있거든? 그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집합 사이에서 포함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른 집합이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원소가 모조리다 여기에 존재할 때 이것을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아까 유심히 보라고 한 기호 있죠? 아까랑 좀 차이가 있지, 그치? 여기서 보면 이 두 개, 얘는 원소의 포함관계, 얘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구분을 좀 해두라고 아까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야.
3개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건 2개짜리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 2개짜리로 얘기를 했을 때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실 거고요. 이 3개짜리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지 그것에 대한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A는 C라는 집합에 다 있으니까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에는 A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A는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우리 새롭게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오케이?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그럼 결국 부분 집합의 뜻도 바로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포함되는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A의 모든 원소가 C에 포함될 때 A를 C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얘를 좀 끌고 와서 분천 얘기를 했지. 자, 여기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의 성질을 또 만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자. 일단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항상 부분 집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부분 집합을 직접 구해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첫 번째 이거였고, 자, 두 번째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A가 C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이게 성질이에요. 오케이. 부분 집합 다시 한번 정리. 모든 원소가 여기에 모두 존재할 때 이걸 부분 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부분 집합의 성질에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항상 A의 부분 집합이 되고, 이렇게 포함 관계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도 C에 포함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또 이어갑시다. A가 집합 1, 그다음 A가 1, 2, A가 1, 2, 3, A가 다 A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자, 1, 2, 3, 4.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뭐 A가 좀 거슬린다고 한다면 B, C, D, E로 바꿀게. B, C, D 해. 이렇게 좀 바꿀게. B, C, D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좀 써본다고 한다면 항상 공집합이 있고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부분 집합의 뜻은 여기에 무조건 다 포함만 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부분 집합을 만드실 때 공집합 생각하시고 원소 1개짜리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개짜리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얘도 공집합 생각하고 원소 하나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 이런 식으로. 오케이? 4개도 공집합 하나 있고 하나짜리, 2개짜리, 1, 3, 1, 4, 1부터 말고 2, 3, 2, 4, 3, 4 이렇게 있을 거고요. 또 3개짜리. 아이고 많지만 한번 쓸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 4 그리고 1, 3, 4, 2, 3, 4 최종적으로 4개짜리 1, 2, 3, 4. 자, 이렇게 표현되는 애들을 모조리 다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은 뜻이 뭐였어?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여기 있는 원소들만 갖다가 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들이 전부 다 부분 집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저기 뒤쪽 내용까지 쭉 이어가고 싶은 건데 요거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몇 개야? 2개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가 2개야. 자, 얘 몇 개? 4개입니다. 얘 몇 개? 8개야. 얘 몇 개? 16개야.
뭔가 규칙이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치? 자, 어떤 규칙? 2개, 2의 1제곱, 4개, 2의 제곱, 8개,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6개, 2의 4제곱이거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분 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기본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2의 n제곱인데 n은 원소의 개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원소의 제곱만큼 해주면 돼. 원소의 개수를 제곱해주면 된다. 하나였으니까 2의 1제곱, 2개였으니까 2의 2제곱, 3개니까 2의 세제곱, 4개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갈 거거든. 근데 이거를 생각을 이렇게 하자고. 자, 생각을 저와 함께 이제 해볼 텐데, 자, 좀 이상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냥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비유를 하나 해볼 텐데, 학생들이 막 있어. 1, 2, 3, 4라는 학생들이 쭉 있는데 이게 어떤 동아리예요. 근데 내가 새 동아리를 창설을 하면서 데리고 가고 싶은 새 동아리 창설을 했어. 동아리가 비었지. 그치? 그러면서 끌고 가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볼 거야, 의사를. 자, 1번한테 갈 거니 말 거니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지. 얘가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또 2번 친구한테 가서 야, 너 내 동아리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3번한테도 가서 올 거냐 안 올 거냐 물어보고 4번한테도 올 거냐 안 올 거냐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얘들이 각각의 선택지를 2가지씩 갖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방금 비유대로 하자면 1번이 왔고 뭐 2번이 안 오고 3번이 오고 4번이 왔다 라고 하면 1, 3, 4라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쵸?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실 때 그냥 2의 원소의 제곱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한 명당 내가 의사를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얘기도 금방 좀 풀리게 되거든. 자,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지워버리자. 여기서 3을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얘를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2의 n-k제곱 이렇게 나와요. 원래 n제곱인데 항상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개수만큼 빼주시고서 계산을 해라 라고 나오는데, 자, 아까의 관점으로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야. 자, 나는 가서 이렇게 내 동아리로 데리고 올 건데 3번은 내가 좀 싫어하는 애야.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애야. 포함하는 거니까 쟤는 나랑 베프니까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는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넌 내 베프니까 가야 돼. 그치? 그리고서 나머지 3명한테는 올 거니 말 거니 물어볼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각각이 2가지씩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인데 이게 결국 이런 의미랑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여기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부분집합 얘기를 쭉 하다가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딱 이 정도. 얘는 진짜 부분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얘는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공집합 1, 2, 1, 2. 자, 얘가 1, 2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들이었어. 그럼 여기서 진부분집합을 찾으라고 한다면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바로 뭐다? 진부분집합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2의 n제곱에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하나만 빼주시면 되겠죠. 자기 자신이라는 것만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하나만 빼주시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포함 관계가 나왔으면 A가 B 서로 같은 집합. 자, 요 이야기를 또 하실 거고, 그냥 얘도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우리 띡 봤을 때,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같은 거지, 그렇죠? 같은 거야. 그리고 얘랑 얘는 다른 거지. 우리의 직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같은 거는 똑같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그런 개념을 담은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보자면, A랑 B랑 같다는 조건은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A는 B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A도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면 A는 B다. 이 말은 뭐냐? A에 있는 원소가 B에 싹 다 존재하는 거야. B에 있는 원소가 A에 싹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두 집합의 원소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A랑 B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쭉 한번 저랑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28쪽에서 이제 부분집합 얘기하면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기호 표현 가르쳐 드렸고, 이제 성질, 이제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도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일 때, 자, 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명제 쪽을 배우게 되면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받아들여 주세요. 받아들여 주시고, 자, 이제 4번 볼까? 이제 4번. 자, 포함관계를 저거 아니면 저거 이용해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어. 자, 1번에요. A가 1, 2, 3, 4 그리고 B는 자연수니까 1, 2, 3, 4 땡땡땡땡땡 이렇게 쓸 거야. 그럼 포함된다는 건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야기 가능하죠. 1, 2, 3, 4가 B에도 1, 2, 3, 4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 2번은 A라는 집합이 X바 X제곱은 1 이거고 B는 집합 마이너스 1 이렇다고 하자. 자,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되겠죠. B에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단 하나의 원소가 A에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다음 3번은 A가 A, B, C, D 이럴 때 B는 A, C, E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해도 지금 뭐 B도 없고 D도 없어. 여기랑 여기를 또 본다고 해도 누구 없냐? E가 없지. E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얘는 A가 B에도 포함되지 않고 B도 A에 포함되지 않더라.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둘 다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6번. 자, 요 문항 보면 24의 양의 약수라고 했네. 그럼 쓰세요. 우리 원소날법으로 쭉 써주라고 그랬지? 편하게. 그럼 1, 2, 3, 4, 6, 8, 12, 24 이렇게 쓸 거야.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그럼 요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호랑 이러한 기호가 등장을 할 거야. 이 문제가 어떻게 이상해진다고 해도 그냥 저것만 잘 구분을 해주세요. 자, 만약에 요 기호가 왔다 라고 하면 무조건 똑같은 걸 찾는 거야. 똑같은 것, 똑같은 것을 찾아줘야 돼. 그리고 저 2개짜리 기호가 온다고 하면 아까 동아리를 창설하세요. 이렇게 집합기호를 갖다 놓고 여기서 그 구성원들을 데리고 와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걸 봐주시는 건데, 자, 6번을 본 다음에 문제를 좀 계산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공집합이 A의 원소이냐? 자, 3개짜리 보셨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더라? 똑같은 거 올 수 있나? 여기 똑같은 게 없단 말이야 얘가. 그치? 틀렸어. 이거야 그냥 이거. 다음 두 번째는 1, 2 A. 세 개짜리네?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게 있는 걸 찾는 거야. 똑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1, 2에 해용되는 게 아니라고. 똑같은 게 없단 말이야. 틀렸어. 3번은 6, 2 A. 일단 창설한 다음에 갖고 와. 아예 없지, 그치? 집합규 자체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은 집합 12 A의 원소냐? 두 개짜리네. 그럼 집합 기호 열고 여기서 12 딱 갖고 오면 만들어낼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 그리고 5번 말도 안 되는 A가 24의 원소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게 써 있죠? 틀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A를 자 이렇게 준다고 하자. A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NA는 얘는 단순하게 그냥 원소의 개수고 집합 기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것들은 무조건 원소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NA가 5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자 1, 2가 A 원소이다. 어떠니? 맞죠? 왜? 3개짜리 보여? 그럼 똑같이 생긴 거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다음 그러면 이것도 될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2개짜리니까 집합표 열어놓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모셔오시면 만들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은 이 문항은 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먼저 보실 때 3개인지 2개인지 보고 내가 말을 해줬던 대로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넘어가서 저기 이그젬플 5번 가자. 자, 요거는 아까 다 했던 거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요. 우리 원소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뭐 공집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전체를 다 써주시면 그게 부분집합이 되는 거였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만 빼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뭐 따로 풀진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7번.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A가 A, B고 B가 A, B, C야. 자,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1번은 뭐라고 하냐면 A, X, B. 자, 얘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럼 X는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인 거거든. 그치? 지금 그냥 구하는 단계니까 A, B를 항상 포함해야 된대. 그러면 A, B 쓸 거고 A, B 가 있는 상태에서 C라는 친구 내려온다. A, B 가 있는 상태에서 D라는 친구 내려온다. A, B 가 있는 상태에서 C, D 다 데리고 온다. 이렇게 4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치? 항상 포함한다는 건 내가 동아리를 만드는데 미리 대꾸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C와 D만 데리고 오면 되고, 사실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면은 뭐 이렇게 푸셨겠죠, 당연히.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2번 말을 잘 생각해야 돼. 2번은 1에서 구한 집합 중 A를 진 부분 집합으로 하고 B의 진 부분 집합이 된 X를 모두 구하여라. 자, 이 말은 A를 진 부분 집합으로 한다고 하는 건 쟤랑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나머지 부분 집합을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탈락이에요. 얘 탈락이고, 그다음 B의 진 부분 집합이 된다. 역시나 B랑도 똑같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얘도 탈락이에요. 그럼 2번의 정답은 이 친구랑 이 친구 2개가 되겠네. A, B, C, A, B, D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밑에 잠깐 멱집합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요건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냥 부분 집합을 원소라는 집합인데 뭐 요건 그냥 넘겨주세요.
그다음 부분집합의 제 개수 뭐 다 이미 얘기를 드렸던 것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냥 쭉 넘어가자. 쭉 넘어가서 32쪽으로 가세요. 32쪽. 32쪽을 보시면 자, 우리 집합 ABCD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다. 1번. 얘한테 갈래 말래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4명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 2의 몇 제곱? 4제곱. 16. 2번. 진부분집합의 개수. 저기 중에서 나 자신 하나만 빼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16 빼기 1이니까 15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B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나는 B 안 데리고 가기로 작정했어요. B 안 데리고 갈 거니까 내가 의사를 물어봐야 될 애들은 3명밖에 없지, 그치? 그럼 2의 세제곱 8이고요. 4번. A랑 C를 원소로 갖는다. 난 쟤네 둘이 데려가기로 작정했어. 그러면은 나머지 2명한테만 물어보면 되니까 2의 제곱 4가지 이렇게 쓰시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8번도 그냥 간단하게 179를 만족시키는 집합 S의 부분집합 A를 구하여라. 그러면 179는 무조건 데려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물어볼 애들이 3명밖에 없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2의 3제곱은 얼마? 8이다. 그래서 몇 개? 8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7이랑 A-6, 그 다음에 B는 A제곱 플러스 3 그리고 A-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포함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A에 있는 원소가 B에다 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 그치? 그러면은 일단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것은 7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치? 7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7이 2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좀 나누자고. A제곱 플러스 3이 7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1이 7인 경우가 있을 거야. 2랑 7은 같을 수 없을 테니 우리 이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케이스는 A제곱은 4, A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치?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겠지? 첫 번째, A가 2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은 어쨌든 7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실 거고, A가 2니까. 그다음 B라는 집합은 저 이놈은 7, 1, 2 이렇게 될 텐데 지금 포함되지 않죠. 그지? 마이너스 4가 이쪽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 A가 2가 될 수 있겠지만 후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직접 봤더니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얘는 A라는 집합은 7이랑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B라는 집합은 7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될 테니까 얘도 안 되죠. 그치? 얘도 안 되네? 얘도 안 돼. 세 번째, A가 8인 경우를 봅시다. A가 8이면 A라는 집합은 7이랑 2가 되고, B라는 집합은 8, 8에 64, 67, 7, 2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A는 8이구나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2번 보시면 A 3, 5 그다음 B는 2, 7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1번에 C가 이런 집합이랍니다. X바 X는 B-A
그리고 A가 A, B, B. 자, 이것을 원소나열법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이런 경우에는 표를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어. 표. 자, 해서 3, 5, 2, 7 이렇게 되지. 그래서 B-A니까 빼봐. 마이너스 1, B-A 4, B-A 마이너스 3, B-A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표를 그리셔야 여러분들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C 중복 없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4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게 1번이겠지, 그치? 1번 문항이고요. 2번에는 D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3 그리고 x제곱 x 플러스 1 x 플러스 4 얘랑 같대. C랑 D랑 같대요. 그럼 아까 같다는 거는 모든 원소가 다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모든 원소가 똑같아.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얘는 얘기할 게 없어요. 자, 나머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x제곱이란 친구를 봤을 때 마이너스 1과는 같을 수가 없지. 실수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그치? 그렇다면 만약에 x제곱이 2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넣었을 때 절대 같아질 수가 없죠.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무리수고 여기 구성은 유리수다 보니까 걔들을 같게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만 고려하자. x 제곱이 4인 케이스. 자, 이것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 음수니까 안 돼. 2일 때는 루트 2가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안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두 가지만 확인하자고. x가 2일 때랑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D라고 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3, 4, 3, 6 이렇게 될 거고, 요때 D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될 테니까 요게 정답이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x는 얼마? 마이너스 2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정리하시고 3번 갈게요. 자, 3번. 자, 다음은 두 학생 값을 사이의 집합에 대한 논쟁이다. 그 이유를 적은 것이다. 값.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집합들 전체 집합을 S라고 하자. 그러면 S는 S 자신을 원소로 갖는다. 자, 원소의 포함 관계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S가 S 자신을 원소로 갖는답니다. 이런 얘기겠죠. 원소의 포함 관계. 그치? 원소의 포함 관계. 자, 그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냐? 좋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들 전체의 집합은 어떠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사실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기들을 쭉 보니까 A바 이렇게 쓰고 있어. 그리고 A는 집합이래요. A바. 자, 이렇게 있지, 그치? 그러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이것도 원소의 포함 관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냥 단순히 기호의 표현에 대한 얘기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야. 왜냐면 이거는 내용 자체는 되게 좀 철학적이고 좀 어렵게 느껴질 거야. 수학적이고, 그렇지? 밑에 나오지만은 러셀의 역설이다 하면서 뭐 공리적 집합론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집중을 해서 저 쓰임만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봅시다. 자, 004번. 자, A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럼 A는 1, 2, 3, 4 이렇게 올 것이고요. 1번. A의 부분집합 중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자, 갖지 않는데 아까 계속 하던 거지? 쟤들 버리고 갈 거야. 나 3명한테만 물어볼 거야. 그럼 몇 개? 2의 세제곱? 8개. 2번. 1과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나 쟤네 무조건 데려올 거야. 3명한테 올 건지 안 올 건지 물어볼 거지? 그러면 2의 세제곱?
8개. 3번 1과 2는 같지 않고 3은 같겠다. 그러면 1과 2는 버리고 3은 가져올 거고 나머지 4와 5한테는 올 건지 말 건지 물어볼 거지, 그치? 그러면 2의 몇 제곱? 제곱 4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5번입니다. 자, 5번은 자, 이렇게 문제에서 정의하는 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NA라는 기호가 원래 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이때 저 관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골라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2의 n제곱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n이 커지면 여기서 말하는 NA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일단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NA랑 NB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왜냐면 같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돼도 이건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NA랑 NB가 같다는 건 두 집합이 같을 때고 만약에 A가 1, 2였어. 여긴 1, 2를 포함한 상태에서 내가 뭘 붙여나가든지 간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배운 요 소문자 NA, 요거는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는 항상 NA가 NB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저 상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 맞지? 그렇죠? 2의 n제곱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2의 3제곱, 2의 5제곱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한다는 건 부분 집합의 개수인 라지 NA랑 라지 NB를 비교했을 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두세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